도로 암거. 도로 암거를요, 이렇게 설계 순서를 물어봐요. 설계 과정. 교량 쪽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그쪽에서는 설계 과정을 잘 안 묻거든요. 너무 이게 문제가 방만해지고 또 구조 쪽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간략한지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요, 수리 쪽에서 도로 암거는 설계 과정이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출제될 수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나오면은요, 주저할 거 없이 쓸 수 있게끔 딱 준비해 놓으면 되는 거죠. 간단해요, 이것은. 자, 그래서 우선 도로 암거 하면은 암거 종류를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목적에 따라서 이게 수로용이나 우리는 지금 이제 수로암거 이걸 지금 설계하자는 거죠. 여기서 묻는 게 그 얘기죠. 수리시설, 수리용 암거를 말하는 거죠. 배수, 수리. 그래서 통로암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제 수로용 암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1년, 2년, 이거 직사각형, 원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수로형 암거를 이제 목적으로 설계를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암거란 이 용어 정의부터, 그러면 답안을 쓸 때 이런 용어 정의부터 먼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암거란 도로, 철도, 이제 제방, 그런데 그 하부에 물을 배수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설치하는 이런 수로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단면을 폐쇄를 시키면은 이걸 암거라고 하지만, 오픈 채널로 상부를 개방을 시키면은 이건 개거. 이런 용어도 간략하게 다 아는 얘기지만 이제 써주고, 그래서 실제 답안 쓰는 순서로 하면은 이제 이게 개념에서 개요에서 이렇게 용어 종류를 간략하게 암거 개거를 언급을 해주고, 이어서 그 다음 장으로, 아니 그 다음 중간에 이제 특징을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써주는 게 이렇게 배수 시설의 암거 이제 종류 이런 걸 써주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면수를 줄이려고 여기 공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암거의 정의 내지는 이제 암거의 어떤 이제 수로용, 배수용, 이제 통로용 그런 게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암거 배수 시설은 이제 특징을, 장단점을 간략하게 언급하면, 이걸 쓸 때는 교량하고 비교해 보면 될 겁니다. 꼭 장점이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자, 암거 배수 시설은 아무래도 도로 확폭할 때 돈이 덜 들죠. 간단하잖아요. 대신 약점은 뭡니까? 평소에도 그러고 우수에, 홍수기에 여기 쇄골 파괴될 우려가 많이 있죠. 이런 이제 아무래도 싸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거나 이제 이 같은 배수 시설의 어떤 특징이랄까 약점이랄까 간단하게 이런 한 반 페이지 정도로 앞서서 말씀드린 종류를 포함해서 한 반 페이지 정도 언급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설계를 물었잖아요. 그래서 암거 설계 과정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은 암거 배수 시설의 설계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답안의 핵심이죠. 이제 토사 퇴적이 적은 경우는 도표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를 보고 이제 계산식 제가 아까 간단하자고 도로 암거 방법은 간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표로 간략하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간 레벨 정도로 오면은 식으로, 도표에 있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부유물이나 토사가 많은 경우는 이게 본격적으로 수문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지역에서는 좀 심각한 지역은 제대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답안을 쓸 때는요, 어느 쪽으로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 중간 쪽이 답안 쓰기가 유리할 것 같아요. 다 쓸 수는 없죠. 지금 도로 암거 설계 과정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를 다 쓴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설계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한 중간 정도 도식에 의한 방법으로 기술을 하고도 한다, 막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답안을 써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식에 의해서 이렇게 중간 과정으로 설계하는 방법의 설계 흐름은 이겁니다. 두 가지. 두 번째, 방정식하고 수리학적 도식에 의해서 설계하는 그 흐름을 간략하게 한 두 줄, 세 줄로 요약한 게 이게 도로 암거 설계 과정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우선 홍수위가 생성되는 기존 유입부의 수도와
유출부의 수두를 미리 현장 조사를 쭉 해가지고 기존 자료 내지는 현장 조사 등을 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제일 첫째 전제 조건은 설계 홍수량이죠. Q가. 설계 홍수량을 얼마로 선정할 거냐. 그래야 이 암거 단면이라든가 이제 설정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계 홍수량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이 설계 홍수량이 기존의 수로를 쭉 흘러서 우리가 지금 건설하고자 하는 도로 암거를 만났을 때 그 암거에 의해서 범람하거나 또는 원류하는 것이 없이 제대로 암거에서 설계 홍수량을 받아들여서 유출시키려면 유입부에서 무르 높이가 수두가 암거 유입부에서 수두가 어느 정도 올라올 거냐, 하이워터 레벨이. 거기까지 결정하고 나면 이 암거 단면을 결정해서 암거 형식을 결정해서 이제 설계를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게 이 과정이죠. 그래서 이게 도식에 의한 암거 설계 순서는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가지고 배수시 설계하는데, 이 설계할 때 이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는 공식 도식에 의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검토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겠다 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설계의 흐름을 간략하게 언급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풀어서 쓰면 이런 얘기다 이겁니다. 설계 홍수량을 도식에 의해서 하려면은 이와 같이 유입부 지배단면 수리 조건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암거냐, 파이프형 암거냐, 박스형, 사각형 암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도식으로 찾아내는 이런 그래프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얼마냐 값을 추정해서 이렇게 정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략한 거죠. 그래서 기존 수로를 흘러서 도로 암거에서 만나는 유입부의 수두가 얼마냐라는 것을 여기에서 값을 대입을 하면서 간략하게 찾아내는 계산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는 해당 지점의 수리 상황을 여기서 이 값을 여기에 이제 일정한 수치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점에 우리가 암거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수리 상황을, 물이 흐르는 상황을 한 8가지의 유형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 유형 중에서 하나의 유형을 선정을 해서 그 값을 가지고 여기다 대입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8가지 수리 모형이 뭐냐? 그게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1, 2, 3, 4 해가지고 한 8가지 형식이 암거 내에서 등류 수심하고 한계 수심을 고려해서 수리 조건을 쭉 구해서 값을 이제 계산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단면을 이렇게 수리 유형의 단면들을 쭉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술사 답안에 쓰기로 하면 뭘 쓴다? 8개의 유형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유형이 뭡니까? 1형식이죠. 이것만 하나 간략하게 스케치해가지고 스케치해서 우리 수리시설에서 물의 흐름은 상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류 흐름이 대표적이니까 이 같은 상류 흐름을 제1형식을 가지고 이 같이 간략하게 암거 내에서 등류 수심하고 한계 수심을 고려해서 값을 제시를 해서 앞에 나오는 거기에다가 대입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8가지 유형해놓고 하나 간략하게 예시하면 되고, 이걸 다 하는 필요 없고, 그래서 그와 같은 흐름을 크게 1, 2, 3단계로 암거 설계 과정을 이렇게 기술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는 자료들을 이제 조사한 것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맨 처음에 뭘 필요하다? 우리는 설계 홍수량을 얼마로 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해당 암거를 설치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 약식으로 설계한다고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합리식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합리식으로 간략하게 설계 홍수량을 제시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수로의 암거의 어떤 재원을 정리를 해서, 그래서 계획 홍수량의 이 암거의 유입부까지 도달할 때까지 수주가 얼마냐, 이것을 계략으로 계산해서 암거 종류 단면 형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치수를 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방식으로 초기 치수를 가정을 하는데, 이 경험적으로 의무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답안 쓰기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암거 단면적은 설계 홍수량의 10분의 Q값,
10분의 Q값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래프에서 주어진 설교 홍수량하고 이 하이워터 레벨을 이 값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 D값을 단면값을 정하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략하게 자료를 가지고 이제 초기에 정리를 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공식을 적용해가지고 지배단면 그래프에서 산정된 암흑 규격값을 그 흐름어 형태에다가 넣어서 이게 등류 수심을 산출해서 좀 전에 그 제1 유행 해가지고 이제 제1 유행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출부 수심까지 산출을 해서 이게 물이 유입이 됐을 때 이게 제대로 배수가 될 거냐 안 그러면은 좀 단면이 적어서 잠수가 될 거냐 판단을 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수도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게 우리는 수도를 정하는 게 이 단면 과정이죠. 세 번째 3단계에서는 검토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단면들을 이렇게 스케치를 해가면서 도로 암거가 제대로 설치가 되겠는지 판단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8가지 유형 중에서 이게 안 나오면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계산하다 보면 이게 시행착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양식에다 비교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해가면서 그런 뭐죠? D값, 단면값을 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식에 의한 도로암거 설계 과정은 몇 가지 스케치를 해가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걸 써내려가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답안을 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두세 번 이게 살펴보시면서 쭉 필요한 용어들을 숙지해 놓으면 쓰기 용이할 겁니다. 다음에는 토성류 대책. 유송작물 차단 시설, 토성류 대책 시설, 뭘 쓰라는 겁니까 이게? 비탈면에서 산사태가 났을 때 그걸 방어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토성류 차단 시설이나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단답형이니까 간략하게 써야 되겠는데 이건 토성류를 제어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이게 산사태가 났을 때 이걸 통과시킬 거냐 우회시킬 거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산지가 70% 정도 되는 산사태가 자주 발생될 수 있는 지형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는 필요한 게 뭐죠? 이렇게 차단하는 방법이죠. 이 차단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 국내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토성류 제어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은 사방댐 설치하는 것을 현재는 제일 이건 통과시키거나 우회하는 방법, 뭐 어떤 위험성보다 이렇게 사방댐으로 처리하는 게 토성류나 유송 작물을 처리하기 가장 용이하다. 막 이런 쪽으로 지금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성류 이제 유송 작물 얘기하면은 막바로 사방댐이 나와야 됩니다. 이 사방댐은 이제 소규모 댐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2011년에 발생된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매년 많은 사방댐들을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방댐은 소규모 댐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치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콘크리트 댐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부벽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내지는 그리드 안 그러면 투과형 이런 형태의 사방댐들을 적재적소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용수용 댐이나 다목적 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골짜기를 막아서 이 물을 저류시킬 거냐 안 그러면은 일부를 이렇게 통과시킬 거냐 안 그러면 유송 작물들을 걸러내고 물만 이렇게 흘러내려볼 거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따라서 그래서 사방댐은 일반 댐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물을 100% 차단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게 사방댐이죠. 그래서 걸러내가면서 이렇게 유송 작물을 막아주는 이런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방댐은 일반 하천이나 항만처럼 준설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준설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목적에 따라서 그 사방댐을 그 지역에 설치한 목적에 따라서 준설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토석 유화를 토석을 못 내려가게 막는 사방댐은 그럼 토석이 내려오려면 저장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몇 년에 한 번씩 준설을 할 필요가 있겠죠. 왜 내버려두면 이렇게 전부 토석이 유화돼 가지고 쌓이면은 사방댐 높이나 비슷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장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런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준설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계곡 자체를 안정시키는 그런 사방댐과 같은 경우는 준설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막 이런 측면으로 사방댐 관리를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얘기입니다.